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서울시 유동인구를 이제 데이터를 탐색까지 마쳤으니까 실제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그 주제를 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간대별로 유동인구를 분석하고 유동인구 분석된 내용을 시간대별 유동인구를 이제 시각화, 그 막대 그래프의 형태로 시각화하는 것까지 한번 간단하게 해볼 거고요. 구별 유동인구 분석을 해보고 그 구별 유동인구를 시각화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구별로 막대 그래프 형태로도 한번 구현을 해보고 우리가 그 이전 시간에 배웠었던 그러한 지도, 폴리움을 통해서 지도에 시각화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짙은 색깔로 표현하고 유동인구가 적은 곳은 옅은 색깔로 표현하는 이런 식으로 코러플러스도 한번 같이 활용을 해서 지도 시각화까지 한번 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별 출퇴근 시간대와 그 외의 시간대, 그러니까 출근 시간대와 퇴근 시간대, 그리고 그 외의 시간대별로 시간대를 조금 특성을 지어서 카테고리컬하게 특성 구분을 지어서 그 각각의 그 특성 시간대별, 그러니까 출근 시간대, 퇴근 시간대, 그리고 그 외의 시간대별로 유동인구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시각화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해보는 이유는 이제 보통은 뭐 어떤 구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구마다 특성이 있는데 어떤 구에서는 뭐 출퇴근 시간에는 유동인구가 많은데 그 이외의 시간들, 점심시간대나 이런 데는 이제 보통 유동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거기는 보통은 뭐 업무지구라고 이제 지정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뭔가 출퇴근 시간대에는 별로 없는데 점심시간대 굉장히 많다. 그 이외의 시간대 많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는 뭔가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구다라고 하는 식으로 뭔가 그 각각의 구별로의 특징을 이제 한번 뽑아내 보기 위해서 이러한 출퇴근 시간대와 그 이외의 시간대로 데이터를 나눠서 실제로 유동인구의 그 차이가 얼마나 유의미하게 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고 그거를 그래프로 한번 시각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습을 통해서 이제 이 3가지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 분석된 내용을 이제 시각화하는 것까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분석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까지는 데이터 적재해오고 적재해온 데이터를 이제 탐색하고 전처리해서 하나의 데이터로 합쳐서 이제 최종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하나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각각의 실습 목적에 맞는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은 유동인구를 시간대별로 분석해서 시각화를 하는 거네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7시부터 8시는 몇 명, 8시부터 9시는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로 유동인구 수가 얼마나 됐는지를 평균적으로 구해서 시각화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조사 시간대별로 데이터를 그룹 집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피봇 테이블 하고요. 인덱스를 시간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대별로 데이터가 쪼개지죠. 7시 데이터는 7시끼리, 8시는 8시끼리, 9시는 9시끼리 데이터가 쪼개지고 이 쪼개진 데이터 그룹별로 집계 함수를 적용을 할 겁니다. 평균을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집계 함수를 적용할 value는 유동인구 수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시간대별로 유동인구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실습 1번이니까 EX1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EX1을 시각화하면 되겠네요. 플랫 함수로 일단 시각화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간대별로 이렇게 7시부터 8시, 8시부터 9시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0시, 11시 줄어들었다가 오후 시간 되면 다시 늘었다가 2, 3시에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면서 이제 퇴근 시간대에 이제 피크 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 그래프로 그려도 크게 무방할 것 같고요. 이제 왜냐하면 이 X축이 시간대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바 형태의 그래프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구별 유동인구 통계를
분석하고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로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이제 찾아보고 그거를 시각화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미리 한번 확인해 볼 사항들이 있는데, 확인해 볼 사항은 우리가 이전의 데이터 탐색 시간에 조사 지점별로는 균등하게 조사 횟수가 균등한 것을 확인을 해 봤었는데요. 이 조사 지점별로는 조사의 횟수가 균등하지만 구별로 조사 지점의 개수가 균등한지는 저희가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별로 통계를 내기 전에 각각의 구별로 조사 지점이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약간의 편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조사 지점 개수가 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일단 집계를 좀 해봐야겠네요. 피벗 테이블 해서 인덱스는 그룹핑할 컬럼은 9코드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구별로 데이터를 쪼갠 다음에 조사 지점의 개수의 카운트를 셀 거예요. 그래서 조사 지점 코드를 밸류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그리게이트 펑션은 우리가 그냥 카운트를 하게 되면 중복된 값이 있으면 중복해서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 지점 코드가 여러 번 있으면 여러 번 카운트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조사 지점 개수의 차이를 보는 개수를 원하고자 하는 거니까 중복을 제거한 카운트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리즈의 nUnique라고 하는 객체를 어그리게이트 펑션에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각각의 구별로 조사 지점의 개수를 저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구별로 어느 정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곳은 한 76곳부터 적은 곳은 한 28곳까지 어느 정도 80곳짜리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뭔가 구별로 좀 집계 조사 지점이 여러 개가 있는,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구별로 유동인구를 통계를 낼 때에는 이제 썸을 하면 안 되겠죠. 썸을 하게 되면 유동인구가 적은 구더라도 조사 지점이 많은 구면 유동인구의 썸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평균 유동인구 수로 저희가 분석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통계를 내버리면, 그냥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썸으로 해버리면 잘못된 통계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탐색 작업들은 가능하면 많이 거쳐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확인했으니까 일단은 다시 피벗 테이블로 와서요. 인덱스를 다시 그룹핑을 해서 보면 되겠죠. 9코드로 하는 게 사실은 제일 명확한데 서울시에는 동일한 구가 없으니까, 이름이 동일한 곳은 없으니까 그냥 구명으로 데이터를 그룹핑을 하고요. 구별로 그룹핑을 해서 유동인구 수를 평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그리게이트 펑션은 평균이니까 민 값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에 조사 지점이 10개가 있던 100개가 있던 아무튼 각 하나의 조사 지점의 평균 유동인구 수는 478이다. 강동구는 52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구별 인구 통계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간단하게 시각화를 해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 X축이 각각의 카테고리컬 데이터, 구별 데이터이기 때문에 라인 그래프는 적합하지가 않고요. 바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혹은 바 H의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중구가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고 종로구나 중구가 굉장히 많은 걸 알 수가 있고요. 생각보다 강남구가 되게 적네요. 그죠?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럼 저희가 지도에다가 한번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일단은 지도 시각화를 위해서 폴리움을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맵을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맵 1을 생성을 할 건데 이전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조금 복사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지난 시간에 했던 이 맵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1번으로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이 스타디아 맵의 아웃도어가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해놨습니다. 일단 이렇게 지도를 하나, 객체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이 객체에 우리가 각각의 구별로 그 행정구역을 나누고 행정구역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색깔을 달리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인구 경계를 표현해 줘야겠네요. 그죠? 로 행정동, 행정구역 경계 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을 좀 그대로 복사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전에 했던 지난 주차에 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죠. 이 제이슨 데이터를 읽어서 이 지오 데이터로 가지고 오고요. 그죠? 이렇게 가지고 온 다음에 이 구별 인구 통계 데이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지오 데이터와 합쳐서 이 유동 인구수에 따라서 색깔을 달리 표현해 주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오 데이터를 생성한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었던 이 코러플레스를 하면 되겠죠. 코러플레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가 달라졌죠. 이전 데이터가 다르죠. 그래서 이 파퓰레이션, 이 데이터와 이 컬럼즈 부분만 일단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만 바꿔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데이터는 뭐가 될 거냐? 데이터는 지금 우리가 좀 전에 구했던 이 구별 인구 통계가 되겠죠. 구별 인구 통계가 되고요. 컬럼즈는 그 데이터에 컬럼 두 개가 나오죠. 첫 번째 컬럼은 실제 이 지오 데이터랑 결합할 컬럼이고 두 번째 컬럼은 숫자값, 실제로 색상을 표현해주는 숫자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즉 여기에 인덱스 구명이 첫 번째 컬럼, 유동 인구수가 두 번째 컬럼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실제 이 구별 인구 통계를 구명이라고 하는 로우 인덱스를 컬럼으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리셋 인덱스 하면은 이렇게 인덱스 정보가 구 정보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를 우리가 이 데이터에다가 표현을 해주게 되고요. 컬럼즈는 리스트로 두 개의 인자값을 주면 되겠죠. 구명과 콤마 유동 인구수. 그리고 이 행정 경계인 지오 데이터는 똑같기 때문에 지오 데이터와 거기에 해당하는 결합할 키인 이 키오는 동일하게 쓰면 되고요. 레전드 네임을 이번엔 유동 인구수로 변경해서 맵 1에다가 추가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맵 1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와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구가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를 하기 전에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데이터를 이렇게 코러플레스로 이렇게 좀 예쁘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각각의 무슨 군지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얘를 마우스를 이제 호버링 했을 때 실제 각 구에 해당하는 구 정보가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기서 추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버링 시 구 이름 나타나게 하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코러플레스에다가 해야 되는데 이 코러플레스는 아까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코러플레스 객체에다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코러플레스 객체를 우리가 하나 여기다가 코로라고 하는 걸로 하나 변수로 이제 리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러플레스를 맵에 애드투한 이 코러플레스 객체를 이 객체에다가 geoJSON에 add child 이렇게 해서 volume.features.geojson tooltip 이라고 하는 값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 인자값으로 저 geojson 데이터 내에 있는 값들 중에서 실제로 툴팁으로 사용할 값, 그냥 구 이름, 우리가 키온에서 사용했던 sig korea name이라고 하는 요 값을 호버링 할 때 쓰겠다. geojson 이거를 다시 실행해야겠네요. 다시 실행해서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다시 맵 1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호버링 하면 이와 같이 구의 이름이 표현이 되죠. 동작구, 관악구, 용산구, 강남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호버링 했을 때 문구도 추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각 구별로 출퇴근과 그 외 시간의 유동인구를 분석해보고자 해요. 어떤 구는 출퇴근 시간에 붐비는 유동인구가 많은 구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구는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간대, 낮 시간대에 유동인구가 많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각각의 구별로 유동인구의 특징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출퇴근 시간과 그 외 시간으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한번 유동인구 수를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데이터의 데이터가 지금 이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데이터에서 이 시간대에 해당하는 컬럼, 이 시간대 컬럼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각각의 그 출퇴근 시간과 일반 시간대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라고 하는 컬럼에 어떤 값을 매핑해서 변환해 줄 때 이 맵이라고 하는 함수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7시부터 8시, 8시부터 9시, 9시부터 10시는 출근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대는 일반으로, 그 다음에 6시부터 9시까지는 퇴근으로 바꾼 컬럼 값으로 이 출퇴근 여부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그대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맨 마지막에 출퇴근 여부라고 하는 컬럼이 하나가 추가가 되고요. 시간대에 따라서 이렇게 출근 시간대도 있고요. 여기 10시, 11시부터는 일반 시간대,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로 이렇게 출근과 퇴근, 그리고 일반, 이렇게 세 가지의 값으로 저희가 매핑을 해서 변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환된 출퇴근 여부라고 하는 이 컬럼 값을 가지고 그룹 집계를 하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최종 데이터의 피봇 테이블, 인덱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별로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구 명의 인덱스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구별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대별로도, 이 출퇴근 여부별로도 한 번 더 데이터를 세분화해서 그룹핑을 할 거기 때문에 컬럼즈에도 출퇴근 여부, 그 다음에 밸류즈에는 똑같이 유동 인구 수가 될 거고요. 어그리게이트 펑션에는 민 값을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각각의 구별로 일반 시간대와 출근 시간대와 퇴근 시간대에 해당하는 정보가 각각 세분화돼서 통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유동인구,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저희가 간단하게 플랫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9니까 카인드를 바 H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겨 사이즈를 조금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늘려서 보시면 이게 시간대별로 데이터를 좀 세분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출근 시간대, 노란색 출근 시간대에는 인구수가 적은, 유동인구가 적은데 퇴근 시간대나 일반 시간대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추해 보건데, 물론 이 일반 시간대, 출근 시간대에도 유동인구가 적은 편은 아니에요. 다른 구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으니까 이제 출근 시간대에 출근하는 사람도 많은데 출근하는 사람들보다 이제 낮에 놀러 오고 저녁 때 퇴근하고 놀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실습 3가지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